한겨울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날 무렵이었습니다. 지하철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죠. 다음 역은 북대문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 오른쪽, 어디일까요? 피곤해 지친 사람들을 위로하듯 지하철 기장에 위트 있는 멘트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역은 북대문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열리는 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안전하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루의 피로가 잠시나마 잊혀지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의 입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눈에 봐도 눈에 띄는 아주 작고 초라한 백발의 할머니가 지하철에 올라타셨습니다. 북대문역. 낡은 배낭과 카트를 끌고 허름한 외투를 걸친 백발의 할머니가 지하철에 올랐습니다. 할머니는 무척 피곤해 보였고 어딘지 모르게 쓸쓸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교통약 좌석은 이미 만석이었죠. 그런데 한 좌석은 이상했습니다.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와 영유아 동반자를 위한 자리. 그곳엔 웬일인지 젊은 커플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그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옆에 있던 중년 남성이 그들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이봐요. 여기 할머니 계신데 젊은 양반들이 왜 거기 앉아 있는 거요? 커플의 남성은 자는지 어쩌는지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있었고 여성은 짜증이 난 듯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머머머머 별꼴이야. 왜 시비야? 뭐 어린 것들이 돌았나? 이봐요 젊은이들. 니들은 부모도 안 계셔? 뭐 네가 왜 내 부모 안부를 물어? 그래 나 고하고 나 미쳤다. 미치면 정신병자니까 여기 앉아도 되지? 커플의 여성은 아주 뻔뻔스럽게 그 자리를 고집했습니다. 중년 남성은 화가 많이 난 듯 양복 정장을 벗고 삿대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아가씨 지금 반말했어? 여기 이 할머님 안 보여? 눈깔이 삐꾸야? 너 몇 살이야? 여자한테 나이를 묻는 건 실례지. 기본이 안 되어 있네 이 개저씨. 반말은 네가 먼저 했잖아. 지하철 안이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할머니가 당황한 듯 손사래를 쳤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남자친구 안색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그냥 놔두세요. 저는 건강해요. 70세가 넘어 보이시는 백발의 할머니는 그렇게 싸움을 말리고 그 자리에서 기둥을 붙잡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두 정거장쯤 지났을까요? 사건이 갑자기 터졌습니다. 뻔뻔하게 자리에 앉아있던 커플의 남자. 안색이 안 보이던 남자가 갑자기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어머 자기야 왜 그래? 지하철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남성은 숨을 가쁘게 몰아쉬다가 어느 순간 호흡이 점점 느려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요. 누가 119 좀 불러주세요. 아니, 여기 누구 없어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그러나 주변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커플의 이전 행동을 봤던 사람들은 쌤통이라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잘 됐구만. 아직 정의가 살아있구만. 거 쌤통이다 쌤통. 누가 좀 도와주세요. 저기요. 제발요. 도와주세요. 커플 여성은 남자친구를 붙잡고 애처롭게 도움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119에 전화를 하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허름한 외투를 입고 노약자석 기둥을 잡고 있던 할머니가 급하게 앞으로 나섰습니다. 비켜봐요. 비켜요. 비켜. 아니, 할머니가 뭘 안다고 그래요? 꺼져요. 여성은 할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울부짖으며 사람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누가 좀 도와줘요. 여기요. 그 순간 할머니의 손이 번쩍 올라가더니 여성의 뺨을 때렸습니다. 비키라니까. 남자친구 죽게 둘 거야? 지하철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여성은 충격을 받은 듯 뺨을 부여잡은 채 굳어버렸습니다. 할머니는 남자의 손목을 손으로 집어보고 동공의 상태를 확인하더니 갑자기 주머니에서 사탕을 꺼내셨습니다. 그리고는 할머니의 입안에 넣어 그대로 깨물어 부수고 오물거렸습니다. 뭐야, 저 할머니 미쳤나봐. 사탕을 갑자기 왜 드셔? 대박. 커플이 자리 양보 안 했다고 약 올리나봐. 그런데 그때 할머니는 부서진 사탕 조각과 사탕 국물을 남성의 입에 밀어 넣었습니다. 오메, 저 할머니 거시기 한 거 아니여? 아이고 들어. 왜 먹던 사탕을 입에 쑤셔 넣어? 하지만 할머니는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남자의 몸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더니 할머니가 심장 압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사람들은 놀란 눈으로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강한 압박에 힘이 붙이신지 할머니의 얼굴에선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옆에 다른 승객은 이 과정을 마치 구경하듯이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있었죠. 야, 개꿀. 이거 대박.
조회수 좀 나오겠는데? 북대문 지하철 빌런 할머니 크크.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남성이 갑자기 크게 숨을 내쉬며 몸을 움찔거렸습니다. 그 순간 지하철이 역에 도착했고 구급대원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구급대원들은 빠르게 남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저혈당 쇼크였네요. 맥박이 불규칙했고 쇼크 증상이 있었습니다. 구급대원이 입을 다물지 못하며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가 응급처치하셨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랄 것 없이 모두 할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구급대원은 놀란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보며 다시 남성을 살폈습니다. 어르신, 혹시 사탕 같은 걸 먹이셨나요?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심폐소생술을 이 정도로 정확하게 하셨다고요? 이건 의료진이 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저 할머니 대체 뭐 하는 분이지? 사탕을 준 것도 저혈당 쇼크 때문이었어. 대박. 저혈당은 몸의 포도당이 정상 이하로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빨리 당분을 공급하지 않으면 쇼크가 와서 죽을 수도 있어. 저 할머니가 사탕을 씹어서 남자에 넣어준 것도 빠른 당분 흡수를 위해 일부러 그러신 거야. 할머니가 저 남자를 살렸어. 구급대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사탕을 씹어 넣으셨다고요? 대단하십니다. 저혈당 쇼크 환자는 급히 혈당을 올려야 합니다. 어르신이 없었으면 위험할 뻔했어요. 여성은 그제야 울먹이며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할머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조용히 카트를 끌고 나가려 하셨습니다. 어르신, 잠시만요.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구급대원이 다가갔지만 할머니는 그저 조용히 걸어나갔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급히 갈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문이 닫히는 순간 할머니는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저 할머니 도대체 누구야? 그렇게 사건은 끝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 뒤 한 승객이 찍은 이 장면이 SNS에 올라오면서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8살 눈 내린 소나무 출판사의 이가은입니다. 여성 잡지의 편집자 겸 기자로 일을 하고 있지요. 오늘은 제가 만난 아주 불쌍하고 이상한 그리고 아주 아름다운 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78세 백발에 초라하고 볼품없는 한 할머니 백경순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몇 주 전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었던 한 영상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한겨울 지하철 안 한 남성이 갑자기 쓰러졌고 그 누구도 나서지 못하는 순간 어떤 왜소한 백발의 할머니 한 분이 나서서 그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저는 우연히 그 현장에 있었고 올라온 영상을 다시 보며 감탄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이상은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시장에서 한 할머니를 마주쳤습니다. 한겨울 찬바람이 부는 시장 골목, 길목 한편 작은 화로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허름한 외투를 걸친 백발의 할머니 한 분이 주름진 손으로 붕어빵과 옥수수를 팔고 계셨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강추 위에 화로 앞에서도 꽁꽁 얼어 있었고 붕어빵 반죽을 뒤집는 손길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니, 할머니, 몇 번을 말해요? 남의 가게 앞에서 장사하지 말라고요. 맞은편 떡집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떡집 주인은 날카로운 눈초리로 할머니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하필이면 왜 우리 가게 앞에서 그러는 거예요? 붕어빵 냄새에 옥수수 냄새까지 진동을 하니 손님들이 떡 안 사 먹고 다 붕어빵으로 가잖아요. 할머니는 움찔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죄송하면 당장 장사 접으세요. 여기서 장사하는 거 시장 상인회 허가는 받았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딱 몇 달만 장사하고 다른 자리 알아볼게요. 제발요. 사정 좀 봐주세요. 아니, 사정은 무슨 사정이에요? 세금도 안 내면서 이래도 되는 거예요? 우리 가게 앞에서 장사하면 장사 방해된다고 몇 번을 말해요. 손님들 떡 안 사고 붕어빵 사 먹으니까 장사가 안 되잖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곧 다른 자리 알아볼게요. 이 추운 겨울에 당장 옮길 곳이 마땅치가 않아서요. 할머니는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떡집 주인은 한숨을 쉬며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됐어요. 한 달 줄게요. 하도 불쌍해 보여서 참았는데 딱 한 달만 여기 있어요. 한 달 뒤에도 이러고 있으면
시장 상인회랑 구청에 신고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연신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떡집 주인은 미간을 찌푸리며 못마땅한 표정으로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못마땅하다는 듯 힐끔거리며 제자리를 떠났습니다. 이제 시장 한복판에 할머니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손을 호호 불며 붕어빵을 굽고 옥수수를 뒤적이며 다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할머니에게 따뜻한 시선을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불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할머니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대체 어디서 봤던 거지? 그날 이후 저는 이 시장을 자주 찾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신경이 쓰였지만 왜 신경이 쓰이는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할머니, 붕어 할머니. 어린 목소리가 시장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무심코 고개를 돌렸습니다. 작은 체구의 귀여운 여자아이가 할머니의 노점으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곱게 따은 머리에 빨간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아마 6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아이를 보자 활짝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 은희 왔구나. 네, 붕어 할머니, 오늘도 붕어빵 주세요. 아이는 동전 몇 개를 꼭 쥐고 있었고 할머니는 조심스레 그 손을 받아주었습니다. 은희야, 오늘은 몇 개 줄까? 3개 주세요. 하나는 할머니 거, 하나는 아빠 거, 그리고 하나는 제 거예요. 참, 그리고 제 거는 슈크림 붕어빵으로 주세요. 할머니는 웃으며 붕어빵을 굽기 시작했습니다. 옥수수도 하나 꺼내어 살며시 아이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건 우리 은희 먹으라고 할머니가 서비스로 주는 거야. 따뜻할 때 먹어. 아이는 두 손으로 옥수수를 꼭 잡고 방긋 웃었습니다. 우와! 붕어 할머니 최고예요. 할머니는 아이의 볼을 다정하게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은희, 오늘도 귀엽네. 붕어 할머니, 내일도 올게요. 그래, 우리 은희 이따 또 보자. 아이는 기분 좋게 붕어빵 봉투를 안고 건너편 떡가게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그 모습에 할머니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은희야, 가게에서 아이를 부르는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떡집 주인이었습니다. 너 또 거기 갔니? 네, 붕어 할머니한테 붕어빵 샀어요. 그리고 이건 할머니 거예요. 떡집 주인은 한숨을 내쉬며 아이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애구 할머니가 가게에서 떡 먹으랬지. 왜 자꾸 저런 불량식품 사 먹어? 저는 붕어빵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은희는 밝게 웃으며 봉투를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떡집 주인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이제 다시는 저기 가지 마. 알겠어? 왜요? 왜긴 왜야? 저 할머니가 우리 가게 앞에서 장사하면서 손님을 다 뺏어가잖아. 아이의 표정이 시무룩해졌습니다. 그렇지만 붕어 할머니가 주는 붕어빵 먹으면 기분 좋아지는데. 안 돼. 다시는 저기 가지 마. 떡집 주인은 단호하게 말하며 아이를 떡집 안으로 끌고 갔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붕어 할머니는 아이가 쥐어준 100원짜리 동전 몇 개를 손에 꼭 쥐고 있었죠. 그저 조용히 눈길을 아래로 내릴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시장을 오가며 할머니를 지켜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무관심했고 때로는 무례했고 때로는 노골적으로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조금씩 할머니 곁에 머물러 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으로 할머니에게 말을 걸었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님, 붕어빵 얼마예요? 할머니는 제 얼굴을 한참 바라보더니 조용히 메뉴판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3개에 2,000원이에요. 그럼 6개 주세요. 저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계산을 하면서 조금 더 대화를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날씨가 춥네요. 장사하시기 힘드시겠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춥네요. 그게 다였습니다. 다른 말을 걸어볼까 했지만 할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붕어빵을 사러 갔습니다. 때론 붕어빵, 때론 옥수수, 때론 그냥 지나가면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조용했지만 점차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부드러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디선가 어린아이의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무심코 고개를 돌렸습니다. 붕어빵 노점 맞은편, 떡집 손녀 은희가 울고 있었습니다. 은희야, 왜 울어? 할머니가 조용히 몸을 숙이며 아이의 눈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빠한테 혼났어요. 아이는 눈물을 닦으며 흐느꼈습니다. 할머니는 살며시 미소를 지으며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그러더니 작은 사탕 하나를 꺼냈습니다.
보라색 껍질에 쌓인 동그란 사탕 하나? 할머니는 그것을 은희 손에 쥐어주며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은희야, 아빠랑 할머니한테 이 사탕 준 건 비밀이다. 붕어 할머니가 우리 은희 울지 말라고 주는 선물이야. 할머니 몰래 먹어? 알았지? 은희는 눈물을 그치고 작고 귀여운 입술을 살짝 깨물었습니다. 정말요? 비밀이에요. 응, 비밀이야. 안 그럼 붕어 할머니도 아빠한테 혼나거든. 아이는 마침내 입꼬리를 올리며 작은 손으로 사탕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기분이 좋아진 듯 토끼 걸음으로 떡집으로 껑충껑충 뛰어갔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문득 할머니의 손에 들려있던 그 사탕이 생각났습니다. 보라색 포장지 그리고 사탕. 그 순간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는 듯 했습니다. 맞아, 그 사탕. 지하철에서 할머니가 남성의 입에 넣었던 바로 그 사탕. 저혈당 쇼크로 쓰러진 남성에게 응급처치를 위해 사탕을 깨물어 가루로 만들어 입에 넣었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이 할머니가... 하지만 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며칠 전에 지하철에서 한 남성을 구한 분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살짝 들었지만 곧 다시 손을 움직이며 붕어빵을 뒤집었습니다. 몰라요. 말투는 단호했고 표정에는 아무런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 영상이 인터넷에서 엄청 화제가 됐거든요. 쓰러진 사람을 살려주신 분이 있었는데 정말 대단하신 분 같더라고요. 할머니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붕어빵을 꺼내 봉투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짧은 대답을 끝으로 할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할머니가 바로 그때 저랑 그 자리에 계셨던 그 영상 속 주인공이라는 것을. 하지만 할머니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장사를 이어갈 뿐이었습니다. 저는 붕어빵 봉투를 들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그날따라 붕어빵이 조금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도 저는 어김없이 시장을 찾았습니다. 붕어빵을 사고 짧게 인사를 건네고 그렇게 조용히 할머니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낯선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Entschuldigung, können Sie mir helfen? 낯선 언어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 외국인 관광객이 난처한 표정으로 시장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금발의 푸른 눈, 등에는 커다란 배낭을 맨 외국인 관광객이었습니다. 그는 시장 상인들에게 뭐라고 묻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응? 거시기 뭐라는 것이여? 근데 어느 나라 말이여 시방. 영어도 아니고 혹시 러시아어인가? 내가 영어는 좀 할 줄 아는데. 시장 상인들은 하나같이 갸우뚱하며 우왕좌왕하기 시작했습니다. 관광객은 조금 더 다급해진 듯 이번에는 더 크게 말했습니다. Wissen Sie, wo ich den Bus nach Seoul City Hall nehmen kann? 어? 거시기 버스 타고 싶다는 거요? 서울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뭔 말이야? 이제는 나의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근데 영어도 아니고 대체 무슨 말이야? 혹시 스페인어? 아니, 아랍어 같기도 하고. 그때였습니다. 관광객은 마침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Wissen Sie, wo ich den Bus nach Seoul City Hall nehmen kann?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서울시청 가는 버스요? 나름 영어는 좀 했지만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I'm sorry, I can't English very well. 이때였습니다. 야, ich kann Ihnen helfen. 조용한 목소리가 시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가 그 목소리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붕어빵 할머니였습니다. 붕어빵 할머니는 아주 자연스럽게 마치 늘 해오던 말처럼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Der Bus nach Seoul City Hall fährt an der Haltestelle dort drüben. 할머니가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시자 비로소 관광객은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활짝 웃었습니다. Was? Wirklich? Wow!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Gehen Sie 100 Meter nach rechts, überqueren Sie die Ampel und nehmen Sie den Bus and 31 auf der rechten Seite. 관광객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탄했습니다. 아니,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눈이 동그라진 채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Wow! Das ist unglaublich! Eine Marktverkäuferin, die so fließend Deutsch spricht. Was für ein Land ist Korea? 할머니는 그저 조용히 미소만 지었습니다. 관광객은 감격한 듯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Darfine.
Photo MIT in Martian? Ja, natürlich. 관광객은 할머니 옆에서 엄지를 치켜 세우며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허리를 숙여 감사 인사를, 두 손을 모으며 한국식 감사 인사를 수차례 건네며 길을 떠났습니다. 관광객이 떠나고 시장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뭔가 잘못 들은 듯 할머니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거시기 방금 뭐라고 하신 거요? 독일어 아냐? 아니, 독일어를 저렇게 잘하신다고? 완전 네이티브 발음인데.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할머니에게 꽂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놀란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떡집 주인이었습니다. 저 할머니가 독일어를. 그리고 떡집 주인의 다리 뒤에 숨어있던 작은 아이. 은희 역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입을 쩍 벌린 채 할머니를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와, 우리 붕어 할머니 최고다. 붕어 할머니 멋있어요. 할머니는 빙긋 웃으며 은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러자 은희는 눈을 반짝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근데 붕어 할머니 방금 그거 어느 나라 말이에요? 응, 독일어란다. 우와, 대박. 붕어 할머니, 저도 영어 공부 열심히 할래요. 그래, 우리 은희 공부 열심히 하면 언젠가 멋진 사람이 될 거야. 은희는 방긋 웃으며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네, 붕어 할머니, 알라뷰예요. 알라뷰. 그 모습을 바라보던 저는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도대체 누구일까? 지하철에서 한 남성을 살려낸 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완벽한 독일어 실력까지. 저는 더욱더 궁금해졌습니다. 이 붕어빵 할머니, 백경순 할머니의 정체가. 붕어빵 할머니에 대한 궁금증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지하철에서의 그 장면, 유창한 독일어를 구사하던 모습까지. 할머니는 도대체 어떤 분일까? 그날도 저는 시장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저기 붕어빵 장사하시는 할머니에 대해 아세요? 누구요? 아, 저 거시기 할머니? 몇 년 전부터 거시기 하셨어요. 그전에는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아세요?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학교 선생님이었나? 거시기였나 그런 말도 있던데. 가족은 없으세요? 없는 걸로 알아요. 혼자 거시기 사신다던디. 혼자요? 네. 방 한 칸에 혼자 거시기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식도 없고 친척도 없는 것 같아요. 그 말이 가슴 한구석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우연히 할머니의 늦은 식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가할 때가 되자 할머니는 작은 비닐봉지를 꺼내더니 붕어빵을 만들고 남은 찌꺼기들을 조용히 긁어 모았습니다. 부서지고 남은 붕어빵 조각들. 그게 할머니의 늦은 점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우유를 부어 말아 드셨습니다. 허름한 플라스틱 그릇에 담긴 붕어빵 찌꺼기와 우유. 그것이 할머니의 유일한 한 끼였습니다. 한 입을 뜨려다 할머니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 끝에는 푸짐한 국밥을 먹고 있는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밝게 웃으며 서로 음식을 덜어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시 한 입을 떴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도 쓸쓸하고 가슴 아팠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할머니가 사는 집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연히 할머니가 시장에서 멀지 않은 오래된 단칸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닫히지 않은 창문 사이로 할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허름한 방, 낡은 이불, 전등 하나 겨우 켜진 조그만 공간. 그곳에서 할머니는 그저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벽을 바라보며 묵묵히 그저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아무 소리도 없이 그렇게 조용히 홀로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저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근처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햇반 몇 개와 반찬거리, 작은 두유 하나를 샀습니다. 이걸 그냥 두고 가야 할까? 할머니가 싫어하시면 어떡하지? 망설이던 끝에 저는 조용히 할머니의 방문 앞에 햇반과 반찬거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문을 두드린 뒤 바로 자리를 떴습니다. 다음 날 저는 붕어빵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날씨는 더욱 추워졌고 할머니는 여전히 작은 불판 위에 붕어빵을 뒤집고 계셨습니다.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식사는 하셨어요? 할머니는 붕어빵을 뒤집으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어제 누가 문 앞에 뭘 놓고 갔더라고요. 그러시더니 잠시 붕어빵을 굽던 손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며
살짝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설마 아가씨는 아니죠?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네? 네, 그러셨구나. 다행이네요. 할머니는 여전히 저를 조용히 바라보셨습니다. 다 알아요. 그래도 고맙네요. 덕분에 든든하게 먹었어요. 하지만 다음에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붕어빵 자주 사주는 것도 나는 고마워요. 네, 할머님. 식사 거르지 말고 꼭 잘 챙겨 드세요. 할머니는 대답 대신 조용히 붕어빵을 굽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따뜻한 순간이 흐르던 그때 시장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아니 할머니, 한 달도 넘었는데 아직까지 장사하시면 어떡해요? 시장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떡집 주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시장 한복판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말했죠? 한 달만 봐준다고. 근데 지금 벌써 2달째예요. 할머니는 조용히 붕어빵을 뒤집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면 다예요. 제가 시장 상인회랑 구청에 민원 넣을 겁니다. 계속 이런 식이면 저희 가게 망해요. 망하면 책임질 거예요.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그 순간 옆에서 떡집을 정리하던 은희의 아빠가 비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왜 자꾸 말을 섞어요? 그냥 신고하세요. 혼자 사는 노인네라 불쌍해서 봐주려고 했더니 안 되겠어.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도움은 안 되더라도 해는 끼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요, 엄마. 저 붕어빵 때문에 요즘 장사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떡집 주인과 은희 아빠는 붕어빵 할머니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주변 상인들도 슬쩍 눈길을 피하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진짜 민원 넣어서 거시기 하려나 보네. 하긴 남의 가게 앞에서 장사하면 안 되죠. 세금 내고 장사하는데 세금 없이 장사하시는 분이 저러면 안 되죠. 그때였습니다. 붕어 할머니, 작은 발소리가 시장 바닥을 뛰어왔습니다. 6살 은희가 두 팔을 활짝 벌리며 할머니에게 달려왔습니다. 붕어빵 사 먹을래요? 할머니는 굳어있던 표정을 풀고 은희의 머리를 살짝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은희 왔구나. 붕어빵 줄까? 그 순간 은희야, 떡집 주인의 싸늘한 목소리가 은희의 등을 찌르듯 꽂혔습니다. 너 또 거기 갔니? 은희는 움찔하며 멈춰섰습니다. 아빠가 배고프면 떡 먹으라고 했잖아. 왜 자꾸 저 붕어 할머니한테 가는 거야? 근데 붕어빵이 더 맛있어요. 아니야, 떡을 먹어야지. 떡집 주인은 가게에서 커다란 찹쌀떡을 하나 꺼냈습니다. 자, 이거 먹어. 우리 가게 찹쌀떡이 얼마나 맛있는데. 싫어요. 하지만 전 붕어빵이 더 좋단 말이에요. 요 녀석 봐라. 은희야, 붕어빵 같은 거 먹으면 키 안 큰다. 떡집 주인은 찹쌀떡을 은희의 입에 억지로 쥐어주었습니다. 은희 아빠도 맞장구 쳤습니다. 먹어, 어서. 싫어요. 붕어 할머니 붕어빵 먹을래요. 아빠 말 들어. 그냥 찹쌀떡 먹어. 아빠한테 혼난다. 은희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고 그 작은 손으로 울먹이며 찹쌀떡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입 크게 베어 물었습니다. 그래. 아이고 착하지. 이제 붕어빵 먹지 말고 떡 먹어.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찹쌀떡을 먹은 은희가 캑캑거렸습니다. 에고 천천히 먹어야지. 은희야, 물 갖다 줄까? 하지만 은희는 아무 말도 못하고 캑캑거리기만 했습니다. 은희의 얼굴이 새파래지더니 그 작은 몸이 떨리고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은희 할머니와 아빠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은희의 양손이 목을 움켜잡았습니다. 질식이었습니다. 은희야. 은희야, 왜 그래? 은희야, 숨 쉬어봐, 숨. 떡집 주인과 은희 아빠가 놀란 눈으로 은희를 쳐다보며 은희를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은희는 얼굴이 파래진 채 숨을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손녀 왜 그래? 은희야, 삼키라고. 하지만 은희는 입을 크게 벌린 채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려 해도 아무것도 들이마실 수 없었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이 알아차렸습니다. 은희가 찹쌀떡에 질식하고 있다는 것을. 뭐야? 찹쌀떡이 목에 걸린 것 아니에요? 맞아. 아이고 이거 어쩌나 목에 거시기가 걸렸어? 은희야. 떡집 주인이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은희 아빠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누가 좀 도와주세요. 제발이요. 우리 손녀가 숨을 못 쉬어요.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손만 휘저었고 어떤 사람들은 휴대폰을 꺼내 응급처치를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도 너무 당황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119에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여기 북대문 시장인데요. 빨리 좀 와주세요. 애기가 떡이 목에 걸린 것 같아요. 은희는 축 늘어진 채 점점 얼굴이 하얘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아주 우렁차고 날카로운 소리가 시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비켜요, 비켜! 비키라니깐! 바로 붕어빵 할머니였습니다. 낡은 외투를 걸치고 팔을 걷어붙인 붕어 할머니가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할머니, 지금 119에 신고했어요. 어떡하죠? 나와보세요. 제가 한번 볼게요. 아니, 이 할머니가 우리 은희 잘못되면 책임지실 거예요. 아이고, 미쳤나봐. 할머니, 괜히 거시기 하지 마요. 주변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당황해서 손을 휘젓고 누군가는 계속 여기저기 전화를 걸어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의 눈빛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그전까지 온화했던 표정은 사라지고 단호하고 강렬한 눈빛이 자리 잡았습니다. 뭐라고요? 애를 죽일 셈이에요? 할머니는 은희의 몸을 단숨에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은희에게 무언가를 급하게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는 이미 기도 폐쇄로 인한 무성 질식 아포니아 상태예요. 호흡곤란 단계를 지나 완전 기도 폐쇄까지 진행됐어요. 산소 공급이 끊기면 4분 안에 뇌 손상이 시작되고 6분이 지나면 뇌사 상태에 빠질 수 있단 말입니다. 골든타임 놓치면 후회할 시간도 없다고요. 사람들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별로 시간이 없습니다. 할머니는 한 손으로 은희의 턱을 받치고 다른 손으로는 은희의 등을 받쳐 들었습니다. 은희야, 은희야, 이 붕어 할머니가 도와줄게. 할머니는 한쪽 무릎을 꿇고 은희를 앞으로 숙이게 한 뒤 한 손으로 작은 등 가운데를 강하게 쳤습니다. 하나, 둘, 셋.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손녀를 왜 때려요? 할머니, 제정신이에요? 닥쳐. 기도에 걸린 찹쌀떡을 빼내야 할 거 아니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시장 한복판을 찢었습니다. 넷, 다섯, 여섯. 그러나 은희의 목에 깊숙이 박힌 떡 조각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이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고등학생 몇 명이 웅성거리며 폰을 꺼냈습니다. 야, 찍어. 빨리 찍어. 뭐야, 저 붕어빵 할머니 대박 사건. 어머머, 저 아기 왜 그래? 아이고, 저러다 애기 큰일 나겠는데. 그러나 할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응급처치에만 집중했습니다. 주변에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은 오로지 작고 연약한 이 아이, 꺼져가는 생명, 은희에게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기도 폐쇄 상태가 더 심각해요. abdominal thrust, 복부 밀어내기 시행해 볼게요. 할머니는 은희의 뒤로 돌아가 작은 몸을 힘있게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명치 바로 아래에 상복부를 강하게 밀어 올렸습니다. 하나, 둘, 은희의 작은 몸이 위로 튕겨 올라갔습니다. 셋, 제발, 은희야. 넷, 다섯. 그 순간 은희의 입에서 작은 조각이 튀어나왔습니다. 나왔어요. 됐어요. 우리 은희가 살았어요. 뭐야? 저 붕어빵 할머니 진짜 뭐 하는 사람이야? 와, 이거 대박 사건. 그러나 사람들의 안도하는 소리도 잠시, 은희는 여전히 숨을 쉬지 않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아직 숨을 안 쉬어요. 맥박 확인, 경동맥, 카로티드 펄스 체크를 해야 합니다. 할머니는 즉시 은희를 바닥에 눕히고 목을 짚었습니다. 그 순간 잠깐 좋아했던 떡집 주인의 다리가 풀리며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은희 아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손을 덜덜 떨며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할머님, 선생님, 우리 은희 좀 살려주세요. 그러나 할머니는 단 1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맥박 미약, 심박수 저하, 위급 상황입니다. 어떡해요? 우리 은희 어떡해요? 할머니는 즉시 은희의 작은 가슴 위에 양손을 올렸습니다. CPR 심폐소생술 시작. 아가씨, 시간 좀 재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네, 지금 30초 지나고 있어요. 할머니는 두 손가락을 교차한 채 정확히 분당 100에서 120회의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은희의 작은 몸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눈을 꼭 감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숨 쉬어, 은희야. 한쪽에서는 시장 사람들이 속삭였습니다. 저 할머니 도대체 뭐 하는 분이야? 의사도 아니고 붕어빵 할머니가 어떻게 저렇게 해. 진짜 거시기 의료진 같아. 촬영을 하던 고등학생도 손을 모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은희는 여전히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기도 확보 후 인공호흡 실시해 볼게요. 할머니는 은희의 턱을 들어 올리고 코를 막은 후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러나 은희는 여전히 반응이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인공호흡에도 주변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에도 작은 생명은 서서히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뭐 하는 거야? 119 왜 이렇게 안 와? 할머니, 뭐 하는 거야? 내 손녀 살려내. 살릴 수 있다면서, 비키라면서. 떡집 주인은 바닥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은희 아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손을 덜덜 떨며 울부짖었습니다. 이제 늦은 거야? 그러나 할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연약하고 주름진 손으로 은희의 작은 가슴을 계속 압박했습니다. 할머니의 온몸에서 땀이 비오듯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멈춰요. 멈춰, 나와 나오라고. 은희 아빠는 모든 걸 포기한 듯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저 아기 어떡해. 늦은 거야. 아니 119는 왜 이리 안 와. 그때 은희 아빠가 울음을 멈추고 벌떡 일어나더니 심폐소생술을 하던 붕어빵 할머니를 거칠게 밀쳐버렸습니다. 비켜! 이 늙은 할망구야. 내 딸 살려내. 내 딸 살려내라고. 내 딸 살릴 수 있다면서. 다 당신 잘못이야. 책임져. 책임지라고. 할머니는 은희 몸 위에서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순간 시장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할머니. 붕어 할머니? 은희였습니다. 은희가 떨리는 손을 움직이며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은희가 기적처럼 살아나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은희가, 아이가 숨을 쉬어요. 할머니, 은희가 살았어요. 은희가 깨어났어요. 은희가 거시기 눈을 떴어요. 시장의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할머니, 붕어 할머니 어디 있어요? 은희가 힘겹게 말을 뱉었습니다. 아이고, 은희야, 괜찮니? 떡집 주인은 은희의 손을 덥석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은희야. 괜찮니? 은희야. 아빠, 무슨 일이에요? 왜 다들 모여 있어요? 은희 아빠도 눈물을 흘리며 아이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러나 은희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누군가를 찾았습니다. 할머니는? 붕어빵 할머니는 어디 있어요? 은희는 힘겹게 일어나더니 휘청거리며 시장 바닥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쓰러져 있는 붕어빵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할머니? 깨어난 은희에게 신경 쓰느라 모두들 쓰러져 있는 붕어빵 할머니를 잊고 있었습니다. 작은 발소리가 떨리는 듯 다가갔습니다. 붕어 할머니 왜 누워 계세요? 은희는 곧장 할머니에게 달려가 그녀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붕어 할머니 무서웠어요. 그러나 할머니는 힘겹게 눈을 뜨며 손을 떨며 은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희야, 다행이야. 붕어 할머니 괜찮아요? 괜찮아. 할머니는. 그러나 할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눈꺼풀이 서서히 감겨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 그때였습니다. 119입니다. 요구조자 어디 계신가요? 빨간 불빛이 시장 한가운데를 환하게 비추며 구급대원들이 급히 들것을 들고 뛰어들어왔습니다. 환자 상태 확인합니다. 구급대원들은 빠르게 상황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구급대원들은 순간 멈춰섰습니다. 분명 아이가 찹쌀떡을 먹고 질식했다는 신고를 받고 왔는데 왜 저 노인분이 쓰러져 있는 거죠? 의아한 얼굴로 바라보던 구급대원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어르신이 떡에 목이 막혀 질식한 아이를 응급처치하다 쓰러졌어요. 응급처치요. 구급대원이 놀란 눈으로 되물었습니다. 이 노인분이 직접 하셨다고요? 떡집 사장 아들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 할머님이 제 딸을 살렸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도 모르고 밀쳐버렸습니다. 구급대원들은 먼저 아이의 상태를 빠르게 확인했습니다. 호흡 정상, 맥박도 규칙적입니다. 산소 포화도 98%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며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완벽한 응급처치였습니다. 기도가 막힌 시간이 길었던 것 같은데 정밀조사는 병원 가서 해야겠지만 이 정도면 오히려 평소보다 더 안정적이에요. 기적 같은 수준입니다. 이 연세에 이 할머님이 이 정도 응급처치를 하셨다고요? 시장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저 할머니 뭐 하는 분이야? 어떻게 저 연세에 심폐소생술을 저렇게 정확하게. 아이 상태는 좋지만 그래도 병원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즉시 이송하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잠깐만요. 한 구급대원이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할머님의 호흡이 불규칙합니다. 그리고 이 손목이 좀 이상해요. 붕어 할머님의 두 손목은 부자연스럽게 휘어져 있었습니다. 구급대원은 놀란 듯 천천히 할머니의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숨을 삼켰습니다. 설마 다른 구급대원도 다가와 할머니의 손목을 살폈습니다. 그 순간 시장 전체가 숨을 삼키며 조용해졌습니다. 어르신의 손목, 할머니의 양쪽 손목이 심하게 부러져 있습니다. 네? 구급대원의 말에 시장의 모든 사람이 일제히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연세에 손목이 두 손목이 부러져 가면서까지 아이를 살리기 위해 CPR을 했다고요. 저 연약한 손으로 부러진 두 손목으로 아이를 살리셨다고요. 누군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 부러진 손으로 응급조치를 해서 저 아이를 살린 거야? 떡집 주인은 그대로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은희 아빠는 얼굴을 감싸 쥐고 흐느꼈습니다. 두 손목이 부러진 채로 우리 은희를 구하려고 하셨다니. 저는 그것도 모르고 할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할머니, 붕어 할머니 주무세요? 그때 은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붕어 할머니, 일어나요. 저 붕어빵 먹고 싶어요. 그러나 할머니는 그저 계속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은희야, 괜찮아? 정말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이 붕어 할머니도 걱정 많이 했단다. 그리고 붕어빵 할머니는 깨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이송 준비 완료. 구급대원들이 들것에 할머니를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어르신은 심각한 피로와 양손목 골절, 쇼크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주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에 계세요. 즉시 응급실로 이동해야 합니다. 이 아이도 함께 이송합니다. 구급대원들은 급히 두 사람을 앰뷸런스로 옮겼습니다. 이송되는 순간 시장의 모든 사람이 입을 틀어막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저렇게까지 하면서 저 할머니는 정말 대단하셔. 어떻게 저런 상태로. 촬영을 하던 고등학생도 폰을 내리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저 할머니 진짜 대단해. 리스펙이야. 리스펙. 며칠 후 병실. 창문 너머로 겨울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었습니다. 침대에는 붕어빵 할머니가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의 양손목에는 단단한 깁스가 감겨 있었습니다. 그 손으로 은희를 살리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심폐소생술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은희 아빠와 떡집 주인이 고개를 푹 숙인 채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눈가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할머님, 은희 아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죄송합니다. 떡집 주인은 손을 덜덜 떨며 할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할머니가 우리 은희를 살려주셨는데 저희는 할머니께 너무 모질게 굴었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미 다 지난 일이에요. 우리 은희가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그 말에 은희 아빠와 떡집 주인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그날 밤 병실 한쪽에서 조용히 붕어빵 할머니를 간호하고 있던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네, 젊은 아가씨. 이제 알 것 같아요. 할머니가 어떤 분이신지.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가요? 네, 하지만 저는 아직 다 알지 못해요. 할머님, 저한테 할머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한참을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1975년 독일. 그때는 나라가 많이 어려웠어요. 독일에서 간호사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망설이지 않고 지원했죠.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독일 병원은 정말 힘든 곳이었어요. 낯선 언어, 낯선 환경, 새벽부터 밤까지 숨 돌릴 틈도 없이 환자들을 돌봤어요. 그래도 언제나 환자들의 손을 잡고 위로해주며 그게 제 천직이라 생각했죠. 그런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렇게 벌어보낸 돈을 한국에 있던 남편이 전부 탕진했어요.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네? 매달 제 월급의 90%를 한국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고국에 돌아와 보니 술과 도박으로 다 날려버렸더군요. 할머니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제가 독일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 동안 그 사람은 다른 여자와 살고 있었죠. 그래서 돌아왔어요. 하지만 돌아왔을 때는 손에 남은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사람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고
집도 돈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왔죠.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너무나도 먹먹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된다.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야, 찍어 대박. 대박 사건, 대박 사건. 그날 시장에서 학생이 찍었던 영상은 이미 전 세계를 감동시키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붕어빵 할머니 기적을 만들다. 틱톡, 유튜브, 트위터, 인스타그램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손목이 부러진 채로 CPR을 했다고? 그 붕어빵 할머니 대체 누구야? Is there really a hero like this in Korea? Oh, ich kenne diese Großmutter. Als ich nach Korea gereist bin, hat sie mir auf fließendem Deutsch den Weg gezeigt. Was für ein Land ist Korea eigentlich? 전 세계에서 쏟아지는 감동과 응원, 그야말로 붕어빵 할머니 열풍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머금고 기사를 썼습니다. 대한민국의 숨은 영웅 붕어빵 할머니의 감동적인 이야기. 그녀는 50년 전 독일로 떠난 파독 간호사였습니다. 한때 환자들을 돌보던 그녀는 이제 시장 한 구석에서 붕어빵을 팔며 외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길은 여전히 사람들을 살리고 있었습니다. 기사가 발행되자 사람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SNS에서는 새로운 캠페인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붕어빵 할머니 돈으로 혼쭐을 내야 한다. 후원 계좌가 공개되자 사람들은 앞다투어 기부를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저도 살아났어요. 간호사 후원금 100만 원 기부. 저희 할머니도 파독 간호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독일 교민 후원 500만 원. 세상에 이런 분이 아직 계시다니. 익명의 후원자 1천만 원 기부. 단 며칠 만에 수억 원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시장은 여전히 분주한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쪽 구석에서 작은 가게의 간판이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파독식당, 새롭게 단장한 가게 안에는 손님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할머니, 파김치찌개 정말 맛있어요. 디저트로 붕어빵까지 주신다니 이런 식당 처음이에요. 붕어빵 할머니는 주방 한켠에서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손길로 찌개를 끓이고 붕어빵을 구우며 여전히 그녀만의 따뜻함으로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어서 와요. 이쁜 기자 아가씨. 할머니, 오늘도 가게가 꽉 찼네요. 덕분이에요. 기자 아가씨가 내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준 덕분이지요. 별 말씀을요. 할머님 손목은 괜찮으세요? 붕어빵 할머니는 조용히 웃으며 파김치찌개 한 그릇을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찌개를 떠먹으며 붕어빵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한평생 헌신해온 사람, 모든 것을 잃고도 다시 일어선 사람, 그리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온 사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런 분들이야말로 진짜 영웅이 아닐까? 파독 간호사, 그 이름을 들으면 우리는 낯선 땅에서 묵묵히 일하며 조국과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을 떠올립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목소리를 내지 않고도 그저 자신의 손으로 수많은 생명을 살리며 살아왔습니다. 오늘날 붕어빵 할머니와 같은 분들이 우리의 곁에 여전히 계십니다. 묵묵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타인의 생명을 구하고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사람들, 우리는 그들의 희생과 노력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지금도 묵묵히 헌신하고 계실 모든 파독 간호사분들께 감사와 존경을 보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또 다른 모습으로 세상을 위해 일하고 계신 분들에게도 따뜻한 응원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삶에서 희망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곧 우리의 미래로 이어질 것입니다. 파독 간호사 할머님들이 그러했듯 우리 모두도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기적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점심은 시큼하고 시원한 파김치찌개 어떠세요?